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엣지 패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엣지 패널이 활용도도 굉장히 높고 편리하고 쓰임새도 아주 많은 반면에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나 복잡하다고 생각하셔서 잘 안 쓰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갤럭시 스마트폰의 엣지 패널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갤럭시의 엣지 패널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이 끝부분에 있는 요 엣지 부분에 있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자, 요게 나와야 됩니다. 이걸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에 들어가시면 디스플레이라고 있죠? 자, 이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세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래쪽에 엣지 스크린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엣지 스크린에 들어가시게 되면 엣지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이 엣지 패널을 켜주셔야만 합니다. 자, 이게 꺼지면 여기에 있는 엣지 부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요거를 키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엣지 패널이 켜진 상태에서 이 엣지 부분을 드래그해서 슬쩍 밀어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밀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엣지 패널인데요. 이 엣지 패널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설정에서는 설정하는 게 없고요. 자, 이 엣지 패널에 들어오셔야지만 여기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설정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정 있죠? 설정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용 중이라고 나오고요.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이거 거의 안 쓰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거 반드시 써보세요. 정말 편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자, 애플리케이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 아래쪽에 편집이라고 있죠? 자, 이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갤럭시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모든 앱들이 여기에 다 보이게 됩니다. 자, 뭐 심지어는 메모 앱부터 전화, 메시지 앱까지 하여튼 깔려있는 앱이 있다. 그럼 무조건 여기에 다 뜹니다. 그것을 이쪽에다 넣을 수 있죠. 자, 우리가 앱을 실행을 하려면 이제 이 홈 화면에 꺼내 놓지 않는다면, 자, 여기 닷 버튼 눌러서 또 찾아가셔서,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누르셔서 다시 또 들어가시고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그걸 또 이 밖에다 꺼내 놓고 눌러서 또 들어가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쓰다 보면 또 이렇게 닫아 놓고, 예를 들어서 뭐 계산기를 쓰다가 다른 앱을 실행해야 되겠다. 그러면 닫고 또 다시 찾아서 또 열고 하셔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화면에 깔려 있는 게 많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폴더 안에 모아놨을 때는 또 이중으로 들어가야 되죠. 자, 이런 모든 불편을 한 번에 없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엣지 패널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자, 자신이 자주 쓰는 앱들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게 한두 개는 꼭 있어요. 뭐 전화 앱이라든지 또는 메모 앱 또는 문서 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음악을 자주 들으시는 분은 음악 앱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아예 집어넣어 놓으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로 들어오죠.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엣지 패널을 당기게 되면 문서가 아예 떠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문서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엣지 패널을 한번 당겨 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렇게 당기면 문서 앱이 들어와 있죠. 그럼 문서 앱 누르면 바로 문서 앱이 실행되는 겁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편집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는 APP 페어 삭제라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동시에 화면을 분할해서 두 개의 창을 띄워놓을 때 어떤 게 위에 올라올지를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APP 페어 추가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딱 누르게 되면, 자, 앱 두 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분할 화면에서 열 때 첫 번째 앱이 상단, 두 번째 앱은 하단에 표시되게 됩니다. 자, 분할 앱은 어떻게 하죠? 분할 앱은 자, 여기 있는 여기까지 열린 앱들 보는 화면 버튼 누른 상태에서, 자, 이 위쪽에 있는 이 아이콘 모양 누르고 기다리게 되면 여기에 분할 화면 열기라고 나오게 되죠. 분할 화면 열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아래쪽 앱은 또 다른 거를 해볼까요?
자, 구글 열어볼게요. 그러면 위아래로 열리게 되고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을 두 개를 열어놓고 쓰게 되는데, 자, 이때 뭐 예를 들어서 영화해서 검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영화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를 뜨게 되는데, 이때 위쪽에 있는 앱과 아래쪽에 있는 앱을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요게 여기 있는 페어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필요 없으면 닫아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화면 전환할 때 상단과 하단에 있는 거를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APP 페어 추가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도구 부분인데 여기는 편집 버튼이 달려있지 않아요. 이것은 기본 도구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열면 여기에 보시면 나침판, 개수기, 손전등, 수평기,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뭐 손전등은 불이 켜지게 되겠고요. 나침판이라든지 수평기, 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실생활 하시다 보면 쓸 일이 있어요. 근데 이런 손전등 하실 때 보통 어떻게 쓰시냐면 이거 내려서 그 다음에 전등 켜고 또 요거 올리고 끄고 하죠. 그럴 필요 없죠. 이렇게 싹 밀고요. 밀고 여기서 그냥 손전등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요게 도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도구를 쓰실 수 있는데 도구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를 막 꺼내놓고는 할 수 없고 기본 도구 지정된 것만 쓰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은 뭘까요? 이거는 전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에 연락처들이 내 이제 스마트폰에 저장이 돼 있잖아요. 저장된 연락처만 띄울 수 있고 저장이 안 돼 있는 그냥 전화번호만 돼 있는 거는 여기에 띄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편집이라고 있어요. 이 편집을 누르시게 되면 내가 자주 거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뭐 하루에 한 번씩, 2, 3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한 번씩 합니다. 뭐 집에 전화한다든지 부모님께 전화한다든지 하죠. 자, 그럴 때는 그 전화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로 여기에 추가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화 거실 때도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그 전화번호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화나 메시지 두 개 다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를 걸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삼성 멤버스입니다. 자, 이거 잘 모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자, 여기 체크를 해 놓을게요. 자, 여러 개 체크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엣지 패널을 열고 계속 이렇게 밀어주면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올려놓을 수 있어요. 이 삼성 멤버스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쓰다가 잘 모른다거나 이거는 무슨 기능인지 잘 모르겠다 또는 스마트폰이 갑자기 느려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문의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 문의를 해주시면 답장이 와요. 자주 하는 질문 있으면 이걸 이제 여러분이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번 질문한 것들은 여기에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스템 설정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라든지 이런 기본 내용들은 여기에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걸 그대로 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거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이거 보기도 귀찮다. 그러시면 여기 아예 문의하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문의하기 있죠? 문의하기 누릅니다. 그 다음 자, 여기 이제 내 스마트폰 기종이 나오고요. 최근에 어떤 것들이 해결되는지 나와요. 여기에도 없어요. 그러면 문의하기 누릅니다. 자, 어떤 유형의 질문을 할 것이냐를 여기서 설정을 해주는 거죠. 작동이 느려진다든지 설정 부분, 전화 문자 부분, 네트워크 부분, 소리 진동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본인에 해당하는 질문에 관련된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자, 온도가 너무 뜨거워져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다 질문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나중에 답이 오게 됩니다. 알림이 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해요. 왜냐하면 막상 쓰실 때 보면 이 기능이 저번에 어디서 한번 보긴 했는데
정확히 이게 어디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게 문의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쓰는 방법들을 이 동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보시고 따라 하셔도 되겠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이용을 요걸 보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자꾸 오류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오류 보내기 누르면 삼성 스마트폰 쪽에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한다든지 하게 되겠죠. 자, 요것도 많이 활용을 해보세요. 이 스마트폰을 많이 써보시지 않은 분들이나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라이브 메시지네요. 이 라이브 메시지는 여러분이 SNS나 그 다음에 문자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메신저 같은 거 이용을 하실 때 자, 어떤 사람은 보면 아주 재밌게 사진을 꾸며서 보내요. 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 메시지 한번 켜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엣지 패널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오시면 라이브 메시지라고 있죠. 저는 지금 이제 미리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한번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유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거를 만드는 방법이 엣지 패널에 있는 라이브 메시지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만들까요? 내가 지금 사진을 찍었다거나 또는 기존에 갤러리에 있다거나 한 사진을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거죠. 우선 라이브 메시지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라이브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카메라로 직접 사진을 찍어서 즉석에서 하실 수도 있고 갤러리에서 이미 찍힌 사진을 가져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갤러리는 옆으로 넘어가면 여기 갤러리가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갤러리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를 선택을 해볼까요? 자, 이 사진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다 이제 좀 재밌게 꾸미고 싶은 거죠. 자, 이 사진을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선택이 됐으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완료해 줍니다. 완료.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여기에 브러쉬가 나와요. 이 브러쉬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눌러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내가 골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 번지는 거, 모양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죠? 자, 저는 요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선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컬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굵기를 정해 줄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놓고 이걸로 한번 색깔을 바꿔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색을 지정을 해 볼까요? 됐습니다. 완료. 자, 그 다음 여기다 그려 볼게요. 자, 뭐 하트를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그렇죠? 예, 그 다음 또 바꿔요. 이번에는 요렇게 눌러서요. 여기에다가 쭉 요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됐죠? 자, 이것을 MP4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GIF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GIF는 움짤이라고 하죠. 예, 그런 움짤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영상으로 저장이 가능하죠. 자, 동영상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완료합니다. 자, 지금 여기 하얀색으로 나온 건 아직도 더 많이 애니메이션을 시켜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자, 여기 휴지통 누르면 취소가 되겠습니다. 자, 완료할게요. 그러면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라이브 메시지는 갤러리에 저장돼 있고 지금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방금 찍은 사진을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서 딴 사람한테 보낼 수가 있겠죠. 예, 문자나 SNS나 메신저를 이용해서 공유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라이브 메시지 이렇게 땡기면 이런 식으로 하나가 나오죠.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다시 하신 다음에 공유를 하시면 되겠죠. 저장해 놓은 걸 공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라이브 메시지를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셀렉트인데요. 자, 요것도 여러분 있는지를 모르셨을 거예요. 요것도 아주 재밌는 기능입니다. 자, 스마트 셀렉트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엣지 패널 꺼내겠습니다. 자, 스마트 셀렉트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구역을 캡처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크기로. 자, 사각형, 타원 아무거나 가능해요. 사각형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뜨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구역을 캡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완료하면 찰칵하고 캡처가 됩니다. 지금 상태는 엣지 패널 설정 창에서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자, 웹을 이제 검색을 하다가 요 부분을 캡처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엣지 패널을 엽니다. 사각형 여시고요. 요렇게 알아서 잡히죠. 예, 그래서 완료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캡처가 되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텍스트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텍스트들을 전부 인식해서 추출을 해줄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브롤마스터 사전 등록 시작되었습니다. 다 나오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복사를 하다거나 또는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복사해서 메모장이나 이런 데 붙여서 이용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서류 같은 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긁히지 않는 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하시면 텍스트를 전부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편리한 기능이 되겠어요. 이런 것도. 자, 예전에 승차권을 제가 이제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이걸로 한번 캡처를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열고요. 사각형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했죠? 자, 여기서 텍스트 인식할게요. 자, 되죠? 그 대신 아무래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예, 전부 다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하거나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출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저장을 하고 싶다거나 하면 여기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이 버튼 누르시면 저장이 되고요. 요거는 공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눌러줘야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내 갤러리나 이런 데 저장이 되게 되겠죠. 자, 정말 편하니까 이거 꼭 한번 써보세요. 자, 이 기능은 장점이 뭐냐면 꼭 사각형으로만 자르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으로도 자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엣지 패널을 다시 여시고요. 타원형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원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동그랗게 잡아줍니다. 완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해 주시게 되면 자, 이미지 저장 중이죠. 자, 나중에 이제 갤러리로 한번 가보시면 자, 여기 사진 있죠? 열어볼게요. 어때요? 이렇게도 나오죠? 자, 이렇게 저장되는 건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죠? 예,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영상도 가능해요. 자, 여기 엣지 패널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GIF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동영상을 재생을 하는데 나는 요 부분만 좀 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 띄워놓은 부분만 저장을 하고 싶은데 자, 뭐 편집하고 뭐 귀찮아요. 그냥 한 방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돌려놓고요. 자, 매치 패널 엽니다. 애니메이션 GIF 있죠? 자, 요거 클릭하고요.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구역만도 가능하고요. 요걸 잡으면 위치도 옮길 수 있죠? 그 다음 이렇게 해주면 사이즈도 조절이 가능해요. 자, 요렇게 잡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하고 녹화 버튼 누르면 요 구역만 저장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플레이하고요. 녹화 누릅니다. 중지. 됐죠? 그럼 어때요? 저장돼요. 그러면 요렇게 저장을 시키면 자, 갤러리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GIF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갤러리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가시면 GIF라고 여기 하나 나오죠? 자, GIF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메신저나 SNS에 올릴 수가 있죠. 풀 영상은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올리려면 용량 때문에 안 되죠. 하지만 이렇게 저장을 하면 용량이 작아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선택을 하고 위로 올려보면
14메가 정도 되네요. 그죠? 지금 이제 사이즈를 좀 크게 해서 그렇고 사이즈를 좀 더 줄이면 용량도 훨씬 줄게 됩니다. 그러면 부담 없이 올릴 수가 있겠죠. 용량에 부담 없이. 그 다음에는 화면의 고정 기능인데요. 이거는 아마 있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돌리고요. 화면의 고정이라고 있습니다. 화면의 고정 누릅니다. 그래서 자,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찍어요. 자, 이것은 홈 화면이잖아요. 만약에 홈 화면 싫고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 자, 이거 됐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화면의 고정으로 해서 이 구역을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얘는 계속 고정돼 있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화면의 고정 기능이고요. 자, 여기 보면 축소도 있고 누르면 커지고요. 그 다음 터치한 다음 X 하면 닫히죠. 이런 식으로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디에 많이 활용될까요? 이것들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웹을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봤는데 자, 이 부분을 좀 찍어 놓고 싶은 거죠. 나중에 좀 참고를 하려고요. 근데 저장하기는 좀 애매하고 하다. 그러면 이렇게 엣지 패널 여시고 화면에 고정 누르신 다음에 자, 이거 요런 식으로 딱 잡으세요. 화면에 고정.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 하는 거죠. 통화도 하고. 근데 이게 보이면 정신 없으니까 잠시 가려놓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위치는 아무 데나 옮겨 놓으면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보실 때는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필요 없으면 X를 누르고요. 없어집니다. 아주 간편하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태스크 부분인데요. 이 태스크는 어플리케이션하고 비슷한데 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중에 일부분의 기능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전화를 누르더라도 키패드, 최근 기록, 연락처, 플레이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처음에 바로 들어갔을 때 바로 연락처가 뜨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럴 때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가서 태스크를 이용을 하시면 자, 이렇게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가 태스크죠? 자, 여기 태스크 들어가서 편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앱들하고는 또 틀리죠? 자, 보시면 손글씨로 작성, 그리기, 음성으로 노트 작성, 앨범 보기, 항목 보기. 그렇죠? 갤러리에도 앨범 보기가 있고 항목 보기 있고 뭐 사진, 동영상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앱에서 내가 특별히 실행하고자 하는 그 부분만 여기서 실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노트 작성은 이제 삼성 노트에 들어가서 찾아 들어가서 손글씨로 노트 작성하려면 여러 단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방에 그냥 손글씨로 노트 작성, 그리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요것도 아주 편리해요.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자, 여기 보시면 일정 추가 있죠? 이 일정 추가도 한 방에 그냥 추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서 자, 일정 추가를 아예 누르시면 바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죠. 뭐 들어가서 캘린더 들어가서 뭐 단계별로 안 가셔도 한 번에 그냥 일정 추가를 바로 해줄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태스크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날씨 나오죠. 이런 건 이제 날씨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런 것도 편리해요. 날씨가 이제 자세하게 뜨게 되니까. 그다음에 삼성 인터넷이면 이제 인터넷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뭐 네이버도 있고, 삼성, 그다음에 크롬도 등록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등록을 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마인더라고 나오죠. 자, 이 리마인더는 캘린더에 할 일 같은 걸 이제 미리 등록을 했다든지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알림이 쭉 나오는 거죠. 요건 이제 위로 내렸을 때 이거나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건 주로 이제 알림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클립보드입니다. 요것도 좋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카피를 했다거나 했던 것들이 자, 여기에 그대로 다 떠요. 해볼게요. 자, 누르고 자, 돌린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이게 클립보드죠. 이 클립보드에 내가 한 번이라도 복사했거나 뭐 찍었거나 하는 내용들이 여기 전부 다 들어가요. 쫙 다 나오네요.
그렇죠? 예, 이거 내가 뭐 했는지 잘 모를 때 예전에 했던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약에 지웠는데, 자, 이미지가 내가 한번 열었던 건데 지웠어요. 그런 것들도 보시면 여기서 간단하게 어느 정도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방문을 했다든지 하는 것도 여기서 전부 찾을 수가 있어요. 딱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전부 다 여러분이 클립보드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이 웹에서 검색을 했을 경우에는 그 검색한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디 들어갔었는데 내가 어디를 가서 봤는지를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여기서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예, 그래서 필요 없으면 여기서 지우기를 아예 해버리게 되면 자,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클립보드가 비워져서 여러분이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자, 이렇게 해서 엣지 패널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다 활용도가 높지는 않아요. 개개인마다 주로 쓰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주 쓰는 거라든지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 것들은 꼭 이렇게 켜놓으시고 예, 꼭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 엣지 패널은 한번 쓰면 이건 마약이에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정말 편한 기능이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스마트폰이 이렇게 꺼졌어요. 그랬을 때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엣지 패널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패턴으로 암호를 걸어놨다든지 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안 뜰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암호를 안 걸고 그냥 이렇게 밀면 바로 뜨게끔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패턴 암호 같은 걸 걸어놨을 때는 암호를 한번 집어 넣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설정에서 잠금 화면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잠금 방식을 지금 현재 드래그로 해놨는데 패턴으로 주시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금 상태예요. 그때 열면 뜨죠. 이렇게 뜨네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패턴을 그리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패턴을 그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하지만 패턴이 걸려 있을 때도 일단은 열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 수는 있네요. 그죠? 하지만 전화는 안 뜨죠. 그렇죠? 이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는 뜨지 않고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만 뜹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이런 것만 뜨게 돼요.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상관없으니까 갤러리도 눌러서 들어가면 패턴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안 같은 것들은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엣지 패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